담석증은 콜레스테롤 또는 빌리루빈 대사 이상으로 담낭슬가의 담석을 형성한다. 무증상이다. 반면 담낭염은 담석에 의해 담낭에 염증이 생긴 상태로 우상복부 통증, 우측 어깨로 방사되는 통증을 유발한다. 담석증의 증상은 통증은 상복부 중앙에서 시작하여 우상복부로 퍼진다. 빈맥, 발한, 오심, 구토를 동반한다. 황달, 회색변, 비타민 K 흡수 장애, 혈액 응고 시간, PT가 연장된다. 담석증은 담관 폐쇄를 유발하여 담즙의 분비가 감소하거나 흡수가 차단됩니다. 이로 인해 지용성 비타민 A, D, E, K의 흡수가 저하됩니다. 그 결과 혈액 응고 시간, PT가 연장된다. 비타민 K를 경구 또는 주사로 투여한다. 담석증 환자는 고콜레스테롤 음식을 피한다. 급성 통증에는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한다. 경구담낭 조영술 전에는 요오드가 함유된 미역, 다시마, 김 알레르기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담낭 절제술 후에는 2시간마다 체위를 변경한다. 낮은 파울러 자세를 취한다. 한두 시간마다 규칙적인 기침과 심호흡을 하도록 한다. 7, 8일 경에는 대변이 갈색으로 돌아와야 한다. T2배를 삽입한 경우 배액량은 첫날 300에서 500ml, 3, 4일 후에는 200ml로 감소한다. 담관 조영술로 총담관의 개방성이 확인되면 T2배를 제거한다. T2배는 음식 먹기 전후에는 잠근다. T2배의 세척과 교체 주기는 일정하지 않다. 막힘 여부만 점검한다. 급성 췌장염은 아밀라아제, 리파아제 수치, 혈당이 증가한다. 소화 효소의 분비를 억제해야 하므로 금식, 저지방, 저단백, 고탄수화물 식이를 한다. 통증 시에는 항콜린제와 히스타민 기랑제를 투여한다. 급성 췌장염에서 췌장의 염증을 억제하기 위해 췌장의 소화 효소 분비를 줄여야 한다. 항콜린제는 부교감신경의 활성도를 감소시켜 위액, 췌장액 등 소화액의 분비를 억제한다. 아트로핀, 스코폴라민 등이 있습니다. 히스타민 기랑제는 위산 분비를 감소시킨다. 라니티딘, 파모티딘 등이 있습니다. 급성 췌장염 시 중앙상복부에 통증이 심하면 앉아서 앞으로 숙이는 자세를 취한다. 만성 췌장염의 원인은 만성 알코올 중독이다. 고열량, 고단백 식이를 한다. 바소프레신은 혈관을 수축하여 식도 출혈을 멈추지만 주요 부작용은 심부전, 흉통, 부정맥, 천상승, 혈압 상승, 말초성 허혈을 일으킨다. 문맥이란 간에 혈액을 공급하는 큰 정맥이다. 문맥성 고혈압은 문맥의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상태를 말하며 간 질환이 문맥성 고혈압을 유발한다. 문맥성 고혈압은 정맥압 증가, 혈관의 확장, 치질, 식도정맥류 등을 일으킨다. 식도정맥류는 문맥압 상승과 함께 발생하는 흔한 문제이다. 식도정맥류는 문맥압이 상승하면 식도에 있는 정맥이 부풀어 오르고 이로 인해 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응급 상황이다. 즉시 농축적 혈구를 수혈하고 수액을 공급한다. 빈혈을 진단하는 기준은 혈색소와 헤마토크리트 값에 따라 결정됩니다. 남성은 혈색소 수치가 13.8 gdl 이하일 때 빈혈로 진단하고 여성은 혈색소 수치가 12 gdl 이하일 때 빈혈로 진단한다. 남성은 헤마토크리트 수치가 40% 이하일 때 빈혈로 진하고 여성은 헤마토크리트 수치가 36% 이하일 때 빈혈로 진단합니다. 장기간 고용량 항생제 치료를 하면 구강 칸디다증이 걸린다. 증상은 구강 점막혀, 뺨 안쪽, 입천장 등의 흰색이나 크림색의 위막 형태의 병변이 생긴다. 식도절 제술 후에는 유동식, 연식, 경식 순으로 식이를 하며
소량씩 자주 섭취한다. 위식도 역류질환, GRD은 위산 역류가 나타나며 식후에 통증이 있으며 제산제나 수분을 섭취하면 완화된다. 누워 있으면 심해지고 서 있거나 걷게 되면 완화된다. 수면 2~3시간 전에는 식사를 금지한다. GRD 환자에게 콜링의 약물을 투여 시 히스타민 수용체 기량제를 함께 투여하는 이유는 위산 분비를 억제하기 위함이다. 베렛 식도는 만성적인 위식도 역류로 인한 식도의 장상피화생이며 식도의 편평상피세포가 장조직의 원주상피세포로 대치되는 전암성 병소이다. 위류관을 통한 영양 공급 시 간호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음식 주입 전 위치를 확인한다. 실온 또는 천으로 든 영양액을 사용한다. 10에서 15분에 걸쳐 일정 속도로 천천히 주입한다. 음식이 다 들어간 후 미지근한 물 30에서 60ml로 관을 세척한다. 음식 주입 중 후 1시간 동안 침상머리는 30도 상방으로 유지하여 역류와 흡인을 예방한다. 음식물 주머니 튜브는 24시간마다 교환하여 감염을 예방한다. 식도암의 증상은 쉰 목소리, 연하곤란, 체중 감소, 가슴앓이 등이다. 위궤양을 진단하기 위한 검사는 내시경 검사이다. 위식도 역류질환 또는 식도암 진단은 발유면하 검사이다. 십이지장궤양 환자는 알코올, 콜라, 담배, 커피, 유유 등 위산 분비를 촉진하는 음식은 피한다. 통증이 사라져도 치유가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인 치료한다. 아스피린과 스테로이드는 위 점막 자극 가능성이 있으므로 식후 바로 복용한다. 상복부 통증과 속쓰림은 위궤양이며 식후 한두 시간에 발생하며 구토 시 완화된다. 십이지궤양은 한밤중에 통증이 발생한다. 십이지장궤양은 우측 상복부에 통증이 있다. 소화성 궤양은 과도한 위산 분비로 위점막이 손상된다. 제산제 투여, 헬리코박터 감염은 항생제로 치료한다. 위궤양은 좌측 상복부에 통증이 있다. 항콜린성 약물은 부교감 신경을 억제하므로 위액 분비를 감소시키고 위장 운동을 억제한다. 위산 억제 목적으로는 AH2 수용체 차단제, 라니티딘이나 PPI 프로톤 펌프 억제제, 오메프라졸이 많이 사용된다. 소화성 궤양 환자는 헤모글로빈 수치가 저하되고 위장 출혈이 있으면 흑색변을 본다. 비스테로이드 소염제 투여 시 위장장애 증상을 악화시킨다. 위절 제술 후에는 저열량성 쇼크 위험성이 있으므로 신속하게 수액을 공급한다. 저열량성 쇼크 증상은 복부 팽만, 저혈압, 빈맥, 소변량 저하, 어지럼증 등이다. 소화성 궤양에서 H. 파이로리 감염 치료를 위해 항생제와 함께 위산 분비 억제를 위해 프로톤 펌프 억제제인 오메프라조레를 사용한다. 수크랄페이트, 캬라파테, 미소프로스톨, 시토텍는 위 점막 보호제이다. 디시클로민의 하이드로클로라이드, 벤틸는 항콜린제, 부교감 신경 억제제로 진경제로 사용한다. 급속 이동증 후구는 위절 제술 후 고농도 음식물이 십이지장을 거치지 않고 너무 빨리 소장으로 이동하면서 발생한다. 증상은 상복부 팽만감이다. 고단백, 고지방, 저탄수화물 식사를 한다. 위암으로 전위절 제술 후에는 덤핑 신드롬이 일어난다. 위절 제술 후 위의 저장 기능이 사라지면서 고탄수화물 음식물이 비정상적으로 빠른 속도로 소장으로 이동하여 발생하는 증후군이다. 초기에는 상복부 팽만감, 오심, 설사, 복부 경련, 발한, 빈맥, 어지럼증, 저혈압이 나타나고 후기에는 과도한 인슐린 분비로 저혈당 증상이 나타난다. 고단백, 고지방, 저탄수화물 식사가 권장된다. 어지럼증이 일어나면 식후 30분간 누워 있도록 한다. 식후 2시간 동안 수분을 제한하여 위가 빨리 비워지는 것을 지연시킨다.
TPN 총비경구 영양. 주입 환자가 식은땀, 현기증, 맥박 상승, 손발 떨림이면 저혈당을 의심해야 한다. 급성 충수염 환자에서 좌하복부를 압박하면 우하복부에 통증이 오는 것을 롭싱 징후라고 하며 급성 충수염의 특징적 소견이다. 에런 사인은 맥버니 지점 우하복부에 압력을 가할 때 상복부 또는 심화부에서 통증을 느끼는 현상입니다. 민감도와 특이도가 높지 않아 진단적 가치가 제한적입니다. 충수염 초기 증상은 식욕부진, 복통, 오심, 구토, 발열이다. 통증 완화를 위한 간호중재는 얼음 주머니를 대준다. 우측 무릎을 구부리고 반드시 누워 있도록 한다. 복막염 의심은 복부 강직, 복부 팽만이고 다리를 구부린 자세에는 통증이 완화된다. 복막염은 금식하고 전해질과 단백질을 정맥 주입한다. 위장관을 삽입하여 감압하고 항생제를 정맥 주입한다. 반좌위로 호흡 기능 회복과 배아액을 증진시킨다. 소장이 폐색되면 초기 증상은 복부가 팽만된다. 장 개실은 변비로 인해 점막이 탈출하거나 주머니를 형성하는 증상이다. S상 결장에서 발생하므로 좌하복부 통증이 발생한다. 복강내압을 증가시키는 운동은 피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여 변비를 예방한다. 궤양성 대장염은 결장 전체 점막에서 미세한 궤양과 출혈이 나타난다. 복통, 설사, 구토로 영양결핍이 나타나므로 수액, 전해질 보충과 충분한 영양 공급, 지사제를 투여하여 설사를 관리한다. 크론병은 회장 말단 부위에서 침범된 장간막이 비대해지는 질환으로 우측 하복부 통증이 나타난다. 궤양성 대장염과 증상은 유사한데 궤양성 대장염은 혈액이 섞인 설사가 주 증상이나 크론병은 무른 변처럼 나오고 혈액이 섞여 나오는 것은 드물다. 크론병은 말단 회장에서 흡수되는 비타민 B12 결핍으로 빈혈을 초래한다. 비타민 B12는 근육주사로 투여한다. 설파살라진은 한겸증 작용하므로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에 사용한다. 대장암으로 상행결장 절제술을 하면 가스 배출은 평균 3-5일 소요된다. 그동안 위장관 연동운동이 저하되어 장음 감소, 장내 가스가 발생한다. 영구적 회장루 환자의 장루 주위 피부 손상 예방 교육은 다음과 같다. 주머니 부착 전에 장루 주위 피부에 피부 보호제를 바른다. 장루 주위 피부는 민감하므로 비누와 물로 깨끗이 세척 후 완전히 건조한다. 장루 주머니는 4-5일에 1회 교환 또는 3분의 1에서 반 정도 찼을 때 교환한다. 장내 가스 유발 음식 콩류, 양배추, 마늘 등은 제한한다. 천천히 식사하고 물은 빨대를 사용하지 않고 마신다. 섬유소가 많고 장운동 촉진 음식은 서서히 섭취한다. 수분 충분히 섭취한다. 결장루장 세척이란 결장루 주로 하행 결장 또는 S상 결장의 관장을 실시하여 규칙적으로 배변을 유도하는 관리 방법이다. 하루 또는 이틀에 한 번 시행하여 대변 조절 및 장루 주변의 피부 보호와 장 관리가 목적이다. 세척액은 섭씨 4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을 사용한다. 세척 후에는 복부 마사지를 한다. 배설이 안 되면 따뜻한 물을 마신다. 상행결장루, 회장루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강제적으로 튜브를 삽입하거나 무리하게 주입하지 않는다. 1일 1회가 원칙이고 1회 1000ml 이상은 주입 금지한다. 회장루 환자 간호중재는 다음과 같다. 음식을 잘 씹어 섭취하도록 교육하여 장내 폐색을 예방한다. 회장루 색깔은 분홍빛이 정상이다. 창백하거나 변색되면 즉시 의사에게 보고한다. 장루 장치 기구는 배설량이 적은 이른 아침에 교환한다. 장 폐색 시 증상은 변비, 오심, 구토,
복부 팽만, 탈수, 전해질 불균형, 쇼크 등이다. 항문 직장암 환자 수술 후 배변이 어려우면 따뜻한 물로 좌욕한다. JP 배액관 삽입 환자는 출혈 여부를 모니터링해야 한다. 출혈 시 우선 중재는 활력 징후를 측정하여 저혈량 쇼크를 확인한다. 소장 폐색 의심 환자는 천공을 막아야 하므로 비위관 또는 장관 튜뷸를 삽입하여 감압한다. 결장루 환자 장루로 인한 냄새 가스 줄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스를 유발하는 양파, 양배추, 콩, 마늘을 섭취하지 않는다. 치질 원인은 항문 부위 정맥압이 상승하기 때문이다. 치질 수술 후에는 좌욕, 규칙적 배변을 한다. 통증 시에는 냉찜질한다. 구토와 설사를 하면 탈수가 일어나 혈장 삼투질 농도가 증가하여 고나트륨 혈증이 된다. 혈장 삼투질 농도는 혈청 나트륨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혈장 삼투질 농도 정상치는 275에서 295 mOsm/K, H2O, 혈청 나트륨 정상치는 135에서 145 MEqL. 혈청 칼륨의 정상치는 3점에서 5.1 MEqL이다. 신부전이면 비우엔과 크레아티닌이 상승한다. 비운의 정상치는 8에서 20 mg/dl, 크리에이티닌의 정상치는 0.6에서 1.3 mg/dl. 뷴과 크레아티닌의 비율로 신장 기능을 평가하는데 뷴의 약 10에서 20배 되어야 정상이다. 만성 신부전 환자가 고칼륨 혈증일 때에는 카이엑살라테, 소디움 폴리스티렌 설폰레이트, 관장을 시행하여 칼륨을 배출한다. 오렌지, 바나나는 고칼륨이므로 금한다. 소디움 폴리스티렌 설폰레이트는 약물 성분이며 카이엑살라테는 약품명이다. 고칼륨 혈증의 콩팥병 환자는 심장 기능 이상을 보일 수 있으므로 양이온 교환 수지 약물 카이엑살라테를 경구 투여한 후에는 심전도의 T파 변화를 관찰한다. 고나트륨 혈증의 증상은 수분 부족으로 혀의 건조, 천상승, 오심, 구토, 빈맥, 혼돈 등을 보인다. 대사성 알칼리증의 원인은 심한 구토로 인한 위액 손실이다. 제산제를 과다 사용하거나 이뇨제를 사용하여 저칼륨 혈증을 유발할 경우이다. 위산이 손실되면 혈액이 알칼리화되어 대사성 알칼리증을 초래한다. 대사성 알칼리증은 pH 7.45 이상, HCO3, 중탄산염은 26세 MEqL 이상, 보상 기전으로 PaCO2가 상승한다. 대사성 알칼리증에서는 저칼륨 혈증, 저칼슘 혈증이 나타난다. 혈청 칼륨의 정상치는 3.5에서 5.2 MEqL이다. 칼슘의 정상치는 8.5에서 10.5 mg/dl이다. 저칼륨 혈증의 기전은 세포의 수소이온이 감소하면 수소이온이 세포 밖으로 나오기 위해 칼륨이온이 세포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혈중 칼륨이 감소하게 된다. 저칼륨 혈증 환자는 근육이 허약하고 신부전 반사가 저하된다. 저칼슘 혈증의 기전은 알칼리성 혈액에서는 칼슘과 단백질, 특히 알부민의 결합력이 증가하므로 칼슘이 감소한다. 저칼슘 혈증은 테타니, 경련, 근육경직 증상을 보인다. 대사성 알칼리증이 되면 보상기전으로 느리고 얕은 호흡을 한다. 과호흡은 호흡성 알칼리증일 때의 증상이다. 호흡성 알칼리증은 폐의 과황이로 인해 이산화탄소가 과다 배출되어 PaCO2가 낮아지고 폐하가 증가하는 현상이다. 폐하가 7.45 이상, PaCO2가 35 mmHg 이하이다. 증상은 과호흡, 어지럼증, 테타니, 근육경련이다. 간호중재는 종이봉투 호흡법으로 이산화탄소 재흡입을 통해 PaCO2를 정상화한다. 부갑상선을 제거하면 저칼슘 혈증이 나타난다. 이때 테타니, 출혈이 나타난다.
프로세미드는 룹 이뇨제이다. 장기 투여 시 저칼륨 혈증, 저나트륨 혈증을 일으킨다. 마그네슘의 정상치는 1.6에서 2.6 mg/dl이다. 고마그네슘 혈증은 중추신경계를 억제하므로 근육 약화, 의식 저하, 반사 저하를 유발한다. 저마그네슘 혈증은 테타니, 손발 저림, 근경련, 반사 항진을 유발한다. 상부위장관 출혈 환자의 비위관 세척 시 물을 사용하므로 저나트륨 혈증을 일으킨다. 대사성 산증은 폐하가 8.35 이하, HCO3가 22 MEQL 이하, PaCO2가 35 mmHg 이하이다. 깊고 빠른 쿠스말 호흡을 하며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증가시킨다. 의식 저하, 빈맥이 일어난다. 원인은 당뇨병성 케톤산증, 신부전, 심한 설사 등이다. 자동성 방광은 과긴장성 방광이다. 방광 근육의 과도한 수축으로 잦은 요이, 긴장성 요실금을 유발한다. 항콜린제는 부교감 신경을 억제하므로 배뇨근 수축을 억제하여 방광 용적을 증가시켜 요실금을 감소시킨다. 이완성 방광은 저긴장성 방광으로 방광 수축이 감소하여 배뇨곤란을 겪는다. 주로 말초신경 손상에서 발생한다. 콜린성 제제는 부교감 신경을 흥분시켜 배뇨를 촉진한다. 교감신경 차단제는 내요도, 괄약근을 이완시켜 요배출을 촉진한다. 그러므로 자동성 방광에는 항콜린제와 교감신경 흥분제를 사용하고 이완성 방광에는 콜린성 제제와 교감신경 차단제를 사용한다. 스트레스성 요실금은 에스트로겐 제제로 치료한다. 대뇌기능 저하, 혼돈으로 인한 요실금은 케겔 운동을 한다. 요로 감염은 방광경 검사를 한다. 분홍빛 소변은 정상이나 선홍색은 출혈이므로 중재가 필요하다. 요로 감염을 예방하려면 규칙적으로 소변을 본다. 매일 2리터 이상 수분을 섭취한다. 방광염 치료 후에는 자극성 음식 회피, 수분 섭취, 회음부는 앞에서 뒤로 닦기, 통목욕 금지, 성관계 전후 배뇨 등이다. 급성 신우신염은 상부요로가 감염으로 발생한다. 방광염은 하부요로 감염이다. 방광염이 요관을 따라 신우까지 원인 균인 2, 초리가 위로 올라가면 신우신염이다. 요도가 짧은 여성이나 요로 폐색이 원인이다. 증상은 늑골 척추각, 옆구리, 통증, 세균뇨, 배뇨통이 나타난다. 만성 사구체 신염은 신장 기능이 저하되고 사구체 여과율이 감소하고 체내산이 축적되어 대사성 산증을 유발한다. 사구체 모세혈관이 파괴되면 적혈구와 단백질이 소변으로 누출되므로 혈뇨와 단백뇨가 나타난다. 사구체 여과율이 떨어지면 소변량이 감소한다. 사구체 여과율이 저하되면 혈액 속에 질소노폐물 BUN과 크레아티닌이 배설되지 못하고 축적된다. 칼륨과 이는 신장을 통해 배설되는데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고칼륨 혈증, 고인산 혈증을 유발한다. 이는 칼슘과 결합하는데 인이 활성화되면 칼슘이 감소하여 저칼슘 혈증이 된다. 급성 사구체 신염은 만성 사구체 신염과 달리 편도염, 인후염으로 용혈성 연쇄상구균 감염 시 사구체에서 침전하여 염증 반응을 일으킨다. 증상은 전신부종, 혈뇨, 고천이다. 치료는 수분을 제한하고 저단백, 저나트륨 시기를 한다. 급성 사구체 신염은 수분과 염분이 체내에 축적되면서 부종과 고혈압을 발생한다. 그러므로 수분을 제한해야 한다. 사구체가 손상되면 단백질이 소변으로 누출되므로 고단백 식이는 요독증을 악화시킨다. 단백질은 BUN을 상승하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를 줄여야 한다. 나트륨은 신장으로 배설되는데 고나트륨은 부종과 고혈압을 악화시킨다. 그러므로 나트륨 섭취를 줄여야 한다.
요로 전환술 환자는 요로 관리를 한다. 요로 주위 피부는 건조를 유지한다. 비누 사용은 금지이다. 요루 주머니는 매일 잠자리 전에 교환한다. 요루 개구부 크기에 맞는 주머니를 사용한다. 충분한 수분 섭취로 요루 청결을 유지한다. 요루 냄새 방지를 위해 크랜베리 주스, 비타민C를 섭취한. 요로 전환술 후에는 수술 후 1, 2일간 부종으로 요관이 좁아져 소변 배설량이 감소할 수 있다. 누공이 피부 높이보다 아래로 처져 있는 것은 정상이다. 누공이 피부보다 위로 돌출되고 장색을 띠거나 부종이 있으면 혈관 공급 장애를 의심한다. 요관 S상 결장 문합술은 방광 제거 후 소변의 배출 경로로 S상 결장을 이용하여 요관을 결장에 직접 연결한다. 즉, 소변이 장내로 들어가 장을 통해 배출된다. S상 결장 점막은 본래 나트륨, 염소, 물을 흡수하는 기능이 있다. 염소가 장에서 많이 재흡수되므로 혈중 염소 농도가 증가한다. 장 점막에서 중탄산염이 장내로 분비되어 손실되므로 혈중 중탄산염이 감소되어 산증이 발생한다. 즉, 요로 전환술 후 요관과 S상 결장을 문합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S상 결장에 소변이 접촉하면 나트륨, 염소, 물이 흡수되어 고염소 혈증과 대사성 산증이 나타난다. 그리고 수분이 장에서 많이 흡수되면서 소변이 농축되어 요석 형성에 유리한 환경이 된다. 급성 신부전은 수일 내로 신기능이 급격히 감소한다. 판단 기준은 크레아티닌이 48시간 내 0.3 mgdl 이상, 7일 이내 크레아틴이 1.5배 상승한다. 소변량이 0.5 ml/kgh 이하이다. 급성 신부전은 고칼륨 혈증이 나타나므로 인슐린을 정맥 주입하면 칼륨이온을 세포 내로 이동시킨다. 이때 저혈당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포도당도 같이 투여한다. 만성 신부전이란 3개월 이상 신장 손상이 일어나는 상태이다. 사구체여 과율 GFR은 60ml 민 1.10cm 미만이다. GFR이 감소하면 사구체 여과 기능이 저하된 것이다. BUN, 크레아티닌이 상승하면 신기능 저하된 것이다. 헤마토크리티가 감소하면 신장에서 적혈구 생성이 감소한 것이다. 신장에서 칼륨이 배설되는데 신부전이 되면 포타슘이 증가한다. 만성 신부전은 고칼륨 혈증이 발생하여 부정맥과 근육 허약, 심정지가 일어날 수 있다. 고칼륨 혈증 시 심전도의 특징은 넓고 평평한 PPA, 뾰족하고 좁게 올라간 TPA, 긴 PR 강역, 좁은 QT 강역, 넓은 QRS, 내려간 ST 분절이 나타난다. 복막 투석 시 합병증으로 복막염이 올 수 있으므로 이때에는 투석은 금지한다. BUN과 크레아티닌 수치 조절을 위해 단백질 섭취를 제한한다. 활력 징후가 불안정하면 혈액 투석 금지, 복부 유착이 있으면 복막 투석은 금지이다. 복막 투석기 연결 부위가 오염될 수 있다. 투석액이 혼탁해지면 균배양 검사를 해야 한다. 복막 투석 시 간호중재는 다음과 같다. 통목욕 금지한다. 도관 삽입 후 일주일의 상처 치유 기간 후부터 투석이 가능하다. 투석 주입 시 파울러 자세를 취한다. 충분한 단백질을 공급한다. 투석백을 교환할 때에는 외부 공기 유입을 막기 위해 문을 닫는다. 골수 이식 후 이식 거부 반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직적합성 항원 검사를 한다. 신장 이식 후 크레아티닌 상승, BUN 상승, 고혈압, 신장의 압통, 핍뇨가 나타나면 급성 이식 거부 반응이다. 양성 전립 선비대증에는 교삼 신경 차단제인 테라조신을 투여한다. 테라조신은 배뇨장애 치료제이나 부작용으로 기립성 저혈압, 어지럼증을 일으킨다. 경요도 전립샘 절제술 후에는 배에 힘을 주면 안 되므로 배변 완화제를 복용한다.
4, 6주간 성생활 금지하고 하루 2, 3리터 수분을 섭취한다. 방광 세척 시 생리식 염수를 사용하며 유치돈요 카테터는 개방성을 유지한다. 배뇨 기능이 회복되어 맑은 소변이 나오면 유치돈요관을 제거한다. 유방절 제술 후에는 림프 부종을 예방하기 위해 팔꿈치를 심장보다 높이고 수술한 팔로 물건을 들지 않고 그 팔에는 혈압 측정을 하지 않는다. 림프 부종이 발생하면 이뇨제를 투여하고 저염 시기를 한다. 오래 서 있지 않고 탄력 스타킹을 적용한다. 설거지할 때에는 고무장갑을 착용하고 수술한 쪽의 손은 팔꿈치보다 높게 둔다. 골밀도 검사에서 T점수가 마이너스 1.0 이상이면 정상이다. 마이너스 2.5 이하이면 중증 골다공증이다. 단단한 매트리스를 사용하고 다리 근육, 상지 근육 강화 운동을 한다. 빠르게 걷기, 칼슘 섭취,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카페인은 금지한다. 요통을 감소하려면 누울 때 안과 위로 다리 밑에 베개를 받친다. 앉을 때 발바닥을 바닥에 완전히 붙인다. 서 있을 때 한쪽 발을 받침대에 올린다. 강직성 척추염은 휴식 후 강직, 하부 요통, 아침에 심한 강직이 일어난다. 무릎의 전십자 인대 손상을 확인하는 검사는 라크만 검사이다. 티넬 징후는 수근관 증후군 검사 방법이다. 맥머레이 검사는 반달 연골 손상 확인 방법이다. 내반과 외방 엄사는 측부인대 손상을 확인하는 검사이다. 하지 직거상 검사는 허리 통증과 좌골 신경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이다. 고관절 치환술 후에는 탈구 및 내전이 발생하므로 고관절 굴곡, 내회전, 외회전을 금지해야 하므로 다리 사이에 베개를 둔다 놓는다. 근육이 완제 투여, 수술한 부위로 치기를 금지한다. 90도 이상 고관절 굴곡을 하지 않는다. 슬관절 관절경 검사 간호는 다음과 같다. 무릎 굴곡 40득 이하는 관절경 검사는 금지한다. 관절 부위 신경혈관 상태를 최소 1시간마다 확인한다. 검사 후 출혈 여부, 통증, 부종, 감염 징후를 관찰한다. 검사 후 다리를 올바르게 뻗어놓고 무릎 굽힘을 방지한다. 검사 후 부종 방지 위해 냉찜질한다. 검사 후 지나친 운동은 피한다. 등척성 대퇴사두근 운동을 한다. 류마티스 관절염 급성기 간호 중재는 다음과 같다. 류마티스 관절염 급성기에는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한다. 관절의 통증, 염증 감소가 목적이기 때문이다. 단단한 매트리스 사용하고 다리를 곧게 뻗은 상태를 유지한다. 관절을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는다. 운동은 급성기 이후에 시작한다. 메토트렉세이트, MTX는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사용하는 항류마티스 약제이다. 항겸증 작용을 한다. 부작용은 폐섬유화이므로 폐기능 이상을 모니터링한다. 항류마티스 약물로는 메토트렉세이트, 설파살라진, 하이드록시클로로퀸, 레플루노마이드이다. 골관절염에 대한 설명이다. 퇴행성 변화가 주 원인이다. 관절 연골의 손상에서 시작한다. 관의절 국소적인 질환으로 전신 증상은 없다. 관절 운동 시 통증이 생긴다. 류마티스 관절염 RA에 대한 설명이다. 자가면역성 염증 질환이다. 진행되면서 관절뿐 아니라 전신에 영향을 미친다. 관절 변형, 관절 구축을 진행한다. 아침 강직, 피로감을 동반한다. RA는 진행되면서 폐의 변화, 섬유화도 초래할 수 있다. 앞에서 설명한 전해질에 대한 요약표입니다. 먼저 칼륨입니다. 정상치는 3.1에서 5.1 MEQ-라이고, 저칼륨 혈증은 이뇨제 사용, 설사, 구토, 알칼리증이 주요 원인이며 근육 약화를 보입니다. 치료는 KCl 투여와 고칼륨 식품 섭취입니다. 반면 고칼륨 혈증은 신부전과 대사성 산증이 원인이고
부정맥, 서맥, 근육 강직이 나타나며 카엑살라테 관장과 인슐린 포도당 투여로 치료합니다. 칼슘은 8.5에서 10.5 MEQL가 정상입니다. 저칼슘 혈증은 부갑상선 기능 저하와 비타민 D 결핍이 원인이며 테타니와 손발 저림이 나타나 비타민 D 보충과 칼슘 공급이 필요합니다. 고칼슘 혈증은 부갑상선 기능 항진과 악성 종양이 원인이고 근육 약화, 혼돈, 다뇨가 나타나며 칼시토닌과 이뇨제 투여로 치료합니다. 나트륨은 135에서 145, VQL가 정상이며 저나트륨 혈증은 수분 과다와 설사 등이 원인이고 혼돈, 의식 저하가 나타납니다. 치료는 수분 섭취 제한과 고장성 식염수 투여입니다. 고나트륨 혈증은 탈수와 삼투성 이뇨가 원인이며 허갈증과 갈증이 나타나고 저장성 정맥 수액으로 교정합니다. 마지막으로 마그네슘은 1.6에서 2.6 MEQL가 정상입니다. 저마그네슘 혈증은 영양 부족과 설사가 원인이고 테타니와 심부건반사 항진이 나타나 마그네슘 보충이 필요합니다. 고마그네슘 혈증은 신부전과 제산제 투여가 원인이며 중추신경 억제, 섬액이 나타나 이뇨제와 수분 공급, 칼슘 글루콘산 정맥 주입으로 치료합니다. 30초 뒤에 넘어가니까 다시 한번 기억하기 바랍니다. 앞에서 설명한 산염기 불균형의 4가지 유형에 대해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호흡성 산증은 pH 7.35 이하, PaCO2 45 mmHg 초과일 때 나타나며 호흡 저하로 CO2가 체내에 축적되어 발생합니다. 증상으로는 두통, 혼돈, 졸음, 심한 경우 혼수 등이 있으며 치료는 기도 확보와 기계황이, 원인 질환 교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호흡성 알칼리증은 pH 7.45 이상, PaCO2 35 mmHg 미만으로 불안, 과호흡, 저산소증에 의한 CO2 과다 배출로 발생합니다. 증상은 어지럼증, 손발 저림, 테타니 등이 있으며 종이봉투 호흡으로 CO2 농도를 높여야 합니다. 대사성 산증은 pH 7.35 이하, 중탄산 농도 22 MEQL 미만일 때 나타납니다. 설사, 당뇨병성 케톤산증, 신부전 등이 원인이고 콧마울 호흡과 피로, 식욕 저하가 나타납니다. 치료는 원인 교정과 중증일 경우 NaHCO3 투여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사성 알칼리증은 pH 7.45 이상, 중탄산 20몇 MEQL 초과일 때 나타나며 구토, 위장관 흡인, 이뇨제가 원인입니다. 근육 경련, 테타니, 저호흡이 나타나며 치료는 위산 손실 교정, 생리식 염수 투여, 필요시 칼륨 보충입니다. 30초 뒤에 넘어가니까 다시 한번 기억하기 바랍니다.